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올해는 비교적 포근한 겨울이 될 거라고 했던 기상청의 예측과 달리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 후에 집에 들어가면 이 집안 공기가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내 단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일러를 틀어도 집안 공기가 좀 이렇게 차가울 때가 있거든요. 바로 집 안에 열 도둑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낮 동안 당연히 난방을 하지 않은 집 들어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네. 보일러를 튼다고 해도 사실 금방 온도가 오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일러 온도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면 어딘가 집 안에서 열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걸 의심해야 합니다. 네. 이 겨울철 난방의 핵심은 무작정 온도를 높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데요. 이 열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공기나 물의 순환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대류가 있고요. 이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우리가 만지면 뜨겁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전도라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태양이나 난로처럼 바로 공간으로 더운 열들이 퍼지는 걸 복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보일러를 켜면 바닥을 지나는 뜨거운 물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빠르게 데워집니다. 하지만 온종일 영하에 머물던 바깥과 맞대 있던 벽 같은 경우에는 전도라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미 열을 크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깥과 맞닿아 있는 벽면이나 창문 또 문틈 사이로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열 화상 카메라로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을 해보면 이 열 손실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외벽을 통한 열 손실이 39%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창문이 32%, 지붕으로는 19%, 바닥으로는 9% 정도 수준의 열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벽면에 포스터나 액자 등을 붙이거나 또 벽 쪽으로 책장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벽과 포스터 혹은 책장 같은 경우에는 벽과 이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기층이 만들어지면 실내 온도가 1, 2도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뽁뽁이 열풍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품절 현상까지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단열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올 초 저희 취재팀이요. 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단열 제품들의 성능을 평가해 본 실험을 했습니다. 네. 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가는 열이 뽁뽁이가 얼마나 잡아주는지 알아보는 단열 실험을 했던 건데요. 이 창문 한쪽에는 이 뽁뽁이, 에어캡을 한 겹 붙인 곳, 또 두 겹 붙인 곳, 그리고 붙이지 않는 곳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방안 실험 조건은요. 방안 내부 온도를 20도로 맞췄고 바깥 온도는 영하 15도로 설정했습니다. 이 방안 창문 표면에 온도 측정 센서를 붙인 뒤에 2시간 정도 노출을 시켜본 결과 이 온도 변화를 확인한 건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곳의 온도는 13도였는데 이 뽁뽁이를 한 겹 붙인 곳은 15.5도, 또 두 겹 붙인 곳은 16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겹을 붙인 곳에는 2.5도, 두 겹을 붙인 곳에는 3도 정도의 단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단열 용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5도에서 3도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이 앞서 설명했듯이 벽과 창문에 이 단열 용품 같은 걸 붙이면요. 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얇은 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일종의 이중창 효과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창을 해놓으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 공기층이 생기게 되고요. 이 공기층이 생기면서 좋은 점은 공기의 열 전도율이 유리의 전도율보다는 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도로 열을 아주 적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뽁뽁이의 경우에는 또 이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사실 다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공기들이 유리창과 뽁뽁이 사이에 또 뽁뽁이 안 사이에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유리창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지어진 집에서 새는 열을 이제 막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넣는 신기술도 개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아파트를 지을
지을 때 우리가 이 단열재를 어디에다 넣냐면요. 내부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연구진이 새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도록 이 외부에도 단열재를 추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취재진이 지은 지 35년이 된 아파트와 지은 지 2년이 된 아파트를 찾아서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 외벽을 촬영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층과 층 사이 또 창문이 있는 쪽으로 붉은 곳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쪽이 이 실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새고 있는 열이 새는 지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외단열 공법으로 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새는 에너지를 잡을 수 있는 건데요. 이 국내 에너진이 1년 전에 한 아파트에 처음으로 외부 단열 시스템을 적용시켰습니다. 이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10배 이상의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진공 단열재를 적용을 해서 두께를 줄이면서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실제 공동주택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 아파트 외벽을 마치 담요로 이렇게 딱 덮어주듯이 바깥에다가 특수 제작된 진공 단열열을 이제 붙여주는 건데요. 이 새는 열을 밖에서도 이중으로 막아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난방비가 82%나 줄었고요. 또 여름철 냉방비 역시 똑같이 줄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연간 한 60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부 단열 시스템은 또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존 내부의 단열재를 사용하던 이 아파트와 달리 실내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한 아파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이 신공법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설계 때부터 이렇게 단열 공법을 적용해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있죠. 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 그러니까 이른바 패시브 하우스가 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사실 에너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좀 상반된 개념으로 이 패시브 하우스는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집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일산에 위치한 이 건설기술연구원에는 아파트형 패시브 하우스가 이 임시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서 지난 2012년 12월에 8층 15세대 규모로 지은 아파트인데요. 이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이 일반 가정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가 절감되는 게 아니라 80%를 줄이는 거예요. 에너지 절감의 비밀이 바로 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빼앗긴 열들을 여기 벽 속에서 이제 잡아내는 건데요. 이 패시브 하우스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 시공 단계에서부터 외부 단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또 이 유리창에도 일반 아파트 유리창에 비해서 최대 5장을 더 두껍게 붙여서 유리를 통해서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 또한 외부 단열재 말고도요. 바깥으로 블라인드를 설치한 게 특징인데요. 네. 이 겨울에는 차가운 외풍을 막아주게 되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쪽보단 바깥쪽에 있는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밖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사를 아예 미리 차단시켜서 실내에 햇볕에 의한 냉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이 점이 첫 번째고요. 네, 또 이 패시브 하우스의 특징을 보면요. 환기를 할 때도 이 창문이 아니라 환풍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겨울철에 환기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환기를 하게 되면 창문을 열면 사실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보다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들, 혹은 뜨거운 공기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천장에 설치한 이 환풍기를 이용을 해서 이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도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파트 옥상에는요, 120개의 태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단열이 잘 된 상태에서 또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서 일부 전력을 공급받게 되니까 전기료를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 아파트에서 전기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반 아파트에서 전기료가 약 4만 원 정도 우리가 나온다면 네. 이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1만 원도 나오지 않는 셈인 거죠. 물론 아직 실용화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적은 난방으로 해결되지 않는 차가운 바닥이 좀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신기술이 도입이 되는 만큼 초기 건축 비용이 최대 1.5배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한풀 꺾일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추운 겨울밤을 난방 없이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난방비 걱정도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뽁뽁이나 또 방풍 비닐을 활용해 집안 열도둑부터 잡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